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가치 경영의 실천 전략 책의 저자이신 김재구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구입니다. 네,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전 원장이셨고요. 네. 지금 명지대에서 교편을 맡고 계시고 있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경험과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질문을 좀 드리면은요. 코로나 시대 전과 이후 이제 많은 네네.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가치 경영의 시대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이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코로나 위기가 오기 이전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같은 이 블랙락의 경우에도 한국의 포스코, 한전, 두산 이런 곳들을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이유는 그것이 친화석 연료 기업이다. 또 인권 탄압, 노조 파괴 등등의 사실 좀 불명예스러운 이런 이슈인데요. 그 ESG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 자산 운용의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발생 원인부터 진행 과정 또 예상되는 향후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적 가치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한국 사회가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발생 원인도 결국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그곳에 서식하던 박쥐들이 자기의 이 살던 터전이 무너지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인간과 동물들이 같이 이제 전염이 되는 이런 인수 공통 감염병을 만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사스라든가 메르스 같은 것들이 이미 그런 위기를 가져왔는데 메르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이런 위기의 전염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과에 있어서도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 후진, 네. 동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 시민들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그 수평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 자긍심을 가지지만 핵심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어느 정도의 그 사회 공동체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나를 위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남을 위한 것이 곧 나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또 실천에 옮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결국 연대의 원리자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돌아다 보는 것이라고 보고요. 미래 결과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뉴딜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발표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주 일자리,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이슈라든가 방역 문제 이런 걸 폭넓게 보면서 과거로 다시 그냥 회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어려운 지경인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또 오면서 굉장히 맑은 공기를 만끽하면서 왔는데 아마 지금 같으면 굉장히 매연의 미세먼지에 찌들리는 그렇죠. 삶이고 밤하늘에 별도 보기 어려운 서울 시내였지만 아마 또다시 그런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올드 노말은 버리고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사회적 가치의 시대가 이제 다가왔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투자 네네. 방송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기업, 네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많이 찾고 있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까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 이익률이 네네. 높은 기업 이런 네네. 관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기업이 이제 그렇습니다. 대세가 될 것이다라는 네네. 이야기이신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과연 당위성은 이해가 되는데 네네. 과연 그러한 기업들이 그 투자자들 혹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은 좀 생기거든요. 네네네.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그 80년대까지 돌아가 보면 저는 이제 경영학을 이렇게 워낙 전공을 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주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기업을 통한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부터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80년대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우리 경영인들, 투자자들은 다 잘 아실 텐데 그 In Search of Excellence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우수 기업을 찾아서 탐 피터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책이 공전의 베스트셀러였고요. 그다음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구루이신 이분이 마켓 3.0 그래서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그 정신, 영성에 대한 이런 감동을 주어야 좋은 제품 또 좋은 마케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인디어드 컴퍼니라고 해서 사랑받는 기업에 대한 이런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객을 위해서 품질이 좋고 최고의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부과된 여러 가지 이런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만이 고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한 이런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논의가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바로 뭐 비건한 말씀으로 올 초에 다보스 포럼은 원래 설립 초기부터 사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걸 모토로 삼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180여 개의 그 대기업 이제 CEO 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오직 주주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이런 것이 기업의 목적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종업원,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환경,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는 경영을 해야만 된다는 걸 선언을 했는데 그 배경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 투자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운영 방안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리턴이 클 수도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무기를 제조한다든가 좀 뭐 담배 같은 경우에도 독과점 이슈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초과 이윤, 렌트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리턴은 일견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또 사회로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위험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커져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에 기업이 자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하는 락펠러라든가 포드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어큐만 파운데이션 이런 것들이 주도했는데 그곳에서 뭐 임팩트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대략 추산하기에도 한 500조 정도 이상의 돈이 맞네요, 이제 막 액수가. 이제 급속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GDP 비중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 속도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그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펀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 스스로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좀 소셜 펀드라든가 일반 영리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큰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할 이런 눈여겨보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요즘 그 투자의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장기 투자, 그러니까 뭔가 맞습니다. 괜찮은 네. 우량 기업을 찾아서 네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뭐 네네. 정말 경영자와 동업한다는 개념으로 네네. 팔지 않는, 네네. 팔아야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는 투자법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가다가 망할까봐 네네. 이게 네. 제일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워낙 사회가 변화가 빨리빨리 맞습니다. 되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가치, 사회 가치의 경영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도 튼튼하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민간 영리 기업에서는 이제 사회적 가치란 말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많이 이제 품고 가고 있는 용어가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지금 내걸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삼성그룹 뭐 얼마 전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배구조상의 이슈나 이런 게 있음에도 사업상에서 탄탄한 어떤 수익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뭐 삼성, 현대차, 뭐 SK는 물론이고 포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분들이 그 CSR만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부문에 있는 분들조차도 결국 예를 들어 삼성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100년 대계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지속 가능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씀이 사실은 삼성 얘기가 나왔었는데 삼성은 원래 옛날에 제일주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경영이 그랬죠. 그러니까 뭘 해도 하고. 우리가 항상 1등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솔직히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분 말씀에 약간의 자만 같은 이런 그러면서도 욕심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사회적 가치나 지속 가능 경영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다 하려고 했다. 약간 난 invented here 이런 거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다 하려고 했는데 협업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뭐 일반 벤처나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업할 때 더 좋은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그룹의 계열사 CEO들 어떤 학습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큰 화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그 말씀하신 뭐 다보스 포럼, 그러니까 뭔가 네. 그 미래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의 네, 그런 네. 상황이 아니라 뭔가 진짜 기업 경영에 접목을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룹의 말씀을 좀 들여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SK그룹 같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룹의 그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최태원 회장님이 특별히 여기에 관심이 컸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근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미,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사회적이란 말과 이 기업이란 말이 어떻게 같이 가나 이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제가 한 2012년에 만났을 때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는 사실 그 몇천억을 쓴다는 거죠. 매년 그 CSR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SK그룹 정도가 되면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이런 돈을 이렇게 내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로 돌아가고 있는가 또 혹은 뭐 언론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조세 이런 식의 비판도 그렇죠.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하는 경영자라면 또 투자자라면은 정말 기업에 이런 정도를 한다면 단순히 기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사회에 들어가서 투자 효과가 나고 선순환이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컸을 것 같은데 아마 사회적 기업 다음에 기업이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은 이런 기업 비즈니스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서 뭐 또 수익도 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 4, 5년 꾸준히 하다 보니 우리 사실은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SK그룹의 각 계열사에서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그분들 이제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DBL 경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예 그 계열사의 CEO 분들에 대한 성과 평가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50%.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3년 전 정도였고, 2년 전부터는 아예 그 기업의 개별 각사의 성과평가 자체도 경제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각각 50%씩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SK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이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책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글로벌 회사,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회사가 유니레버 같은, 유니레버. 시스템, 기업 전반의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전략부터 조직화,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자원 활용, 인재 관리,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잘 돼 있는 이런 유니레버 같은 곳을 비롯해서 뭐 예를 들면 좀 파타고니아 같이 이제 아주 매니아 이런 분들은 잘 알고 있죠. 뭐 유명한 서핑 타임이 유명하잖아요. 누구나 다 파도가 밀려올 때는 뭐 서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런 뭐 자연 굉장히 친환경이라는 아주 포커스된 이슈를 가지고 하는 곳들 이런 것들도 기업 전체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인 변화, 혁신 과정을 통해서
사회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정착화시킨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제대로 많은 기업들이 정착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뭐 투자자가 됐든 네네. 여러 주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야, 네. 그렇게 하니까 정말 회사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 맞습니다. 더 돈을 잘 버는 것 같아. 네네. 근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네. 일단 당장 왜 쓸데없는 데다 돈을 쓰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틀린 그런 거죠. 관점에서 이런 데다 돈을 쓰는 기업엔 투자 안 해. 왜냐면 네네. 지금 증거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이 정말 잘 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SK그룹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삼성의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했지만 SK 같은 경우도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데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고성과 이런 또 에비던스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우리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겠습니다라는 말에 특별히 토를 달지 않는달까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네, 이게 있었던 지금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뭐 실적이 악화된다든가 이러면은 그러면 뭔가 주주에 대한 책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해외 기업에서 아까 제가 뭐 블랙락 같은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자산 운용 업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출발은 이제 SRI라고 해서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합니다.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이라고 해서 그런 틀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고 기왕이면 좀 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이 일종의 첫 번째 스텝이라면 좀 더 나아가서 이 회사가 경제적 가치를 도외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적 가치도 과연 잘 만드는가 하는 그 임팩트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흐름들이 이 세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주나 외부 투자자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어떤 성과가 났다는 것을 잘 리포트할 책무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는 금방 화폐 단위로 바로 이게 알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회적 가치는 그동안 이제 그런 측정이나 평가 시스템이 이제 약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길게 보면 한 20여 년 동안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락펠러라든가 포드 파운데이션 이런 곳들이 앞장서서 글로벌리 임팩트 투자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UN 같은 경우에도 SDG 이런 기준과 함께 그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기준을 가지고 각 국가별로 리포트하는 이런 흐름들이 잡혀 있는 등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친화적인 이런 내용들로 가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한국에서도 이 임팩트 투자 펀드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금융과 함께 이제 포함해서 그 사회적 금융에는 뭐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일반 영리 기업들, 뭐 심지어 주식회사 형태들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자금, 이제 잘 아시는 기보 신보를 통해서도 보정 업무로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 벤처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는 성장사다리 펀드, 이런 쪽에서 해서 은행권이랑 합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 5천억 정도의 임팩트 투자 펀드가 이미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돈은 이미 충분히 제가 보면 마중물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런 수익성도 동시에 내면서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가. 또 민간 영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치로 신속하게 옮겨가면서 이 임팩트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소위 메인스트림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인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